최근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공포가 만연해 있는데 전기차 투자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죠. 몇 년 동안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더 큰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화재 사건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대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화재 건수는 더 적었죠.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혼자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매출액이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화재 사건 때문에 매출 저하라던가 영업이익 저하가 나오기 어렵다라 봤던 거죠. 이런 이유들로 전기차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의 차이점 중에 아파트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그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죠. 인천 아파트 단지 화재 사건처럼 불이 붙게 되면은 전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번에 처음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좀 꺼려하지 않겠는가, 주차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로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인천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14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차량이 140대가 전소됐고 아파트 1400세대가 전기랑 수도가 중단됐었어요. 주민 80여 명이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피해 금액을 벤츠차주가 거의 다 물어내게 생겼거든요. 140억의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냥 본인은 차를 산 죄밖에 없는데 140억을 물어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전기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를 살려는 수요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 발화 사건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벤츠 전기차 화재로 분위기가 흉흉했었는데 이제 충전 중이 아닌데도 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났었습니다. 소방대원 50여 명, 장비 20여 대가 투입돼서 4시간 만에 불을 껐죠. 전소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라 봐야 되겠죠. 충전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관심은 중국산 배터리로 처음에 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불이 난 이유를 벤츠 전기차에 들어간 중국산 파라시스사 배터리란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문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경우는 최근 6년간 75건이 있었고요. 43건이 LG엔솔, 22건이 SK온, 일본 파나소닉이 3건, 삼성 SDI가 2건, 중국 업체는 5건입니다. 국내산 배터리 점유율이 62%인데 배터리 점유율만큼 화재가 났다라 볼 수 있겠죠. 배터리 원산지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요, 전기차 1만 대당 화재 폭발이 0.93대로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확률로 치자면은 로또 2등 확률이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차량에서 불이 날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최근에 초과했거든요.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36만 대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건수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요. 21년에 24건이 있었고요. 22년에 43건, 23년에 72건. 전기차량 증가수랑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화재 손해액은요. 한 대당 1314만원이고요. 내연차는 693만원꼴로 2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금액도 1.4배 정도 비싸요. 인천 아파트 화재 때 700대 넘게 자차 처리 신청했거든요. 보험사는 이제 이걸 계기로 내년부터 전기차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죠. 올해는 자동차 보험사가 손해를 좀 보고 내년에는 그 손해를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험사 주가가 나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비싼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보험사가 이긴다라 보거든요. 전기차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 대비 40% 비싼데 전기차 보험도 40% 비싸진다면은 전기차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성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전기차는 나온 지 대부분 3년 이내, 내연차는 10년 넘은 차도 포함해서 1만 대당 몇 대 정도가 화재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6년 넘은 전기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이제 8, 9년 차가 되면은 화재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8년 차부터는 전기차 보험료가 급증하겠죠. 아니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할 운전자는 없을 거라고 봐요. 폐차 처리하고 배터리는 폐배터리 재생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기차는 감가상각이 매우 빨리 이뤄질 건데요. 중고 가격 방어가 안 되겠죠. 가격은 내연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국내에서 전기차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전기차 화재 문제는 1만 대당 한 대꼴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어디서 났느냐가 관건이라는 거거든요. 혼자 불에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타면은 전체가 전소되어 버립니다. 주변 차들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죠. 아파트에서 나면 아파트 피해 보상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점인데 다른 나라들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서 또 아파트를 하더라도 층이 낮아요. 맨션급들인데 그래서 이런 뉴스에도 테슬라 주가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9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자동차를 비좁은 곳에 우겨넣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를 못 다니게 하면서 지하 주차장만 이용하게 해놨어요. 전기차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죠. 전기차 화재의 단점은 진압이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화재 이유가 배터리 열폭출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는 수많은 셀로 연결되어 있고 셀을 다시 또 포장을 합니다. 패키징을 하죠. 한 개의 셀이 열, 충격, 전기화학적 결합이 발생하면은 엄청난 온도로 폭발하는데 이 폭발이 옆에 셀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게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배터리 셀로 낮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분말도 안 들어가요. 화재가 났다고 해서 소화기를 뿌린다 한들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금속용 화재 소화기를 쓴다던가 전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진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 자동차 화재는 진압까지 1시간 걸리는데 전기차는 다 타고 난 다음에 진압하니까 4시간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랑 장비가 투입이 돼요. 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 전기차 충전소 문제가 발생하겠죠. 전기차를 충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직장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서 충전을 해야 언제든지 충전을 할 수 있고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요. 충전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파트에서 충전하더라도 좀 있으면 전화 와요. 충전 다 됐는데 차 좀 빼달라. 아파트나 직장이면은 잠깐 내려가서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생각하잖아요. 공원에다 대놨던가 집 근처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다 충전을 해놨다던가 그때 전화 오면은 되게 귀찮죠. 저까지 걸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를 생각하면은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지상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해질 것이다. 아파트 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따로 빼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설비를 놓을 때 설치해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거기는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건물들 보면 동동동 있는데 몇 동 앞에다가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할 거냐를 가지고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기존 아파트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동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알고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거 좀 빼달라, 옮겨달라 라고 민원을 걸겠죠. 아니면은 몰래 테러를 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을 여기서 못하게 방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영향을 준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충전을 못하게 방해해서 실질적으로 충전을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결국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고민이 등장할 겁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를 단독주택 문화로 바꾸는 건 불가능할 거고 전기차 충전소를 주유소처럼 만들던가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아니면 노상 공영 주차장 아니면 화재 시설을 갖춘 전기차 주차장이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장 쉬운 대안은 배터리를 바꾸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 출시가 가시권에 없다라는 점이죠. 전고체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도 2,000만 원이 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5,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시장성이 없죠. 양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타조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1년이라 말했다가 25년, 28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기술이 문제인 건지 돈이 문제인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전기차 제조사가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는 방법도 있겠죠. 마음껏 사라. 회사가 다 물어주겠다. 지금은 차주가 화재의 원인이 자기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개인이 자동차 회사랑 법률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매우 어렵겠죠. 개인이 차를 험하게 몰아서 하부에 충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차는 이미 전소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벤츠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45억을 줬는데 보상이 아니에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언론을 의식해서 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때는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인천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140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차주는 이번 화재로 억울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죠. 140억을 물으려고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 대물 보상도 보통 5억,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 이상의 돈은 자기 돈으로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100억 이상의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100억짜리 대물보험이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전고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배터리 분리막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전기차 화재랑 가장 밀접한 연관이 전해질이랑 분리막이에요. 이 중에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은 앞으로 전기차 공포를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 세계적인 전해질 분리막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했었던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더라. 3년, 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